자, 시작합시다. 화이팅! 오늘 고대 평판 다 풀어왔지? 풀었다는 전제로 가자. 만약에 풀지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라고 할지언정 뭐다? 읽고 와야 하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어디서 삽질하는지 보이게 되는 거지. 자, 봐. 삽 그려왔지? 선생님이 너희들이 어디서 삽을 많이 삽질할 것인지를 체크해 줄게. 고대 문제를 자꾸 이렇게 푸는데 너희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 왜 자꾸 고대 문제를 먼저 푸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고대 문제가 굉장히 명쾌하지. 뭐야? 어떤 쟁점을 찾아서 대비점을 통해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한 맥으로 쭉 그치 논의하기가 굉장히 명확한 문제야. 연대 같은 경우는 조금 난해하고 조금 더 어려워.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풀기에는 좀 연습을 거친 다음에 풀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대가 성대나 한양대를 지원할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문제야. 왜냐하면 지금 본 것처럼 어떤 그 쟁점에 대해서 두 입장을 나눠서 논의하지. 오늘 같은 문제도 비슷해. 근데 성대 같은 경우는 고대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제시문 4개를 줘서 둘둘 분류해서 그치? 관점을 대비시켜서 논의해. 그러면 고대가 제시문 2개를 주고 대비시킨다라고 한다면 성대는 4개를 주고 분류하는 과정만 거쳐서 논의를 거쳐. 보이니? 다시 고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 2와 3을 대비시켜서 논의를 한다면 성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 4개를 주고 2대2로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의 이해력, 너희들의 독해력을 한 번 더 체크한 다음에 논의하거든. 그러면 고대를 연습한 학생들은 성대 수월하게 접근해. 그리고 또 한양대는 어떠냐면 이 관점을 하나 주지 않고 이 안에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되 제시문을 하나를 향해서 쭉 뻗어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고대 문제를 연습을 하면 성대, 한양대,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시립대가 어느 학교랑 좀 비슷하냐면 너희들이 지원할 학교들 잘 생각해봐. 시립대는 성대랑 비슷하거든. 그치? 그럼 시립대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성대와 유사하고 성대는 결국은 고대하고 조금 맥을 같이 해. 그러면 고대, 성대, 시립대가 한 맥으로 같이.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고대와 조금 유사해. 그렇기 때문에 고대를 많이 풀잖아. 그럼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들을 전반적으로 연습할 수가 있어.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 그래서 이걸 다 연습한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가 더 있는 거야. 하나가 더 있어. 3자 비교를 시키지. 3자 비교. 그치?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더 있어. 그래서 요 안에서 풀 수 있는 게 고대, 그치? 그다음에 성대, 한양대, 시립대, 이대 이런 식으로 가지. 그다음에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어느 학교야? 연대. 그다음에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 중에 한 데가 아마 서강대가 좀 있을 수 있을 텐데 서강대의 난이도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어디랑 또 맞먹냐면 연대 정도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대를 확실하게 연습한 다음에 서강대, 연대를 다시 가는 게 좋아. 이해했습니까? 이걸 그래서 도식화로 갔어. 오늘 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제 고대지. 한번 논제부터 들어가자. 논제를 들어가서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읽어볼까? 평판에 관한 일의 관점에서 2와 3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라고 했어. 지난주에 연습한 대로 갈까? 제일 먼저 뭐 체크한다? 900자다. 좋아. 물어볼게. 몇 문단으로 구성해야 되지? 이제 각자 대답을 하겠지? 2문단, 3문단, 뭐 4문단까지 나왔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300자씩이다 그러면 3문단, 250자씩이다 그러면 한 4문단, 그리고 2문단이요 라고 대답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왜 그랬을까? 그 학생은 뭘 먼저 봤냐면 문제의 구성수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문단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선 900자다 머릿속에 2문단에서 4문단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 거야. 그 상태에서 논제를 보자. 논제 크게 몇 문제지? 크게 2문제지. 비교 분석하고 그치 생각을 논하시오 라고 해서 문제는 2개야.
근데 이걸 다시 쪼개보면, 그치? 비교 분석하는데, 평판에 대한 일의 관점에서 2와 3을 비교 분석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 대부분 선생님이 현장에서 애들 글 쓴 거 갖고 첨삭한 후에 온 거기 때문에 일의 관점을 요약하고, 그치? 이 뒤에 비교 분석해. 그래서 여기서 한 문단, 두 문단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도 어떻게 두 개로 나눠서 주군, 예반, 재반, 또는 뭐 주근 예반 재반으로 안 하고 대안 제시형으로 갔다라고 해도 400에서 450자이기 때문에 두 문단 이렇게 해서 두 개 문단.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네 문단으로 구성한 친구도 있고 크게 비교 분석하고 견해 두 문단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일의 관점 한 문단, 두 문단, 통으로 쳐서 세 문단 이렇게 갔어. 그래서 두 문단에서 네 문단으로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면 돼.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일권에는 첨삭을 할 때 몇 문단으로 구성한 친구들이 좀 편하게 수월했냐면 네 문단이야. 키워드 다 나왔나? 대비 잘 시켰나? 견해를 밝힐 때 두 문단으로 확실하게 나눠서 자기의 입장을 표명했나? 그래서 네 문단으로 쓴 학생들이 수월하게 첨삭할 수 있었지만 뭐 확실하게 잘 썼다라고 하면 두 문단이든 세 문단이든 큰 상관은 없어. 오케이, 더 들어갑시다. 이거는 이제 지난 회차에 막 선생님이 막 나발나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삽질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아직도 문단에 대한 이해가 없다. 띠한 거지. 그치? 정확하게 선생님 수업을 집중하지 않는 거야.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 패스라고 생각을 해. 자, 더 들어가자. 평판에 대한 이렇게 나왔어. 이게 뭐니? 전체 주제지. 그러면 점수를 조금 더 따기 위해서 평판에 무엇에 관한이라고 너희들이 읽어내야 돼. 너무나 범위가 어때? 광범위하지. 그러면 지난 회차에 뭐 했어 우리가? 상품화지. 상품화의 어떤 측면에서 얘기를 했나 생각을 하듯이 이번에도 평판의 어떤 측면, 평판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너희들이 찾아내야 돼. 그렇게 뭐 한다? 구체화시킨다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논의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너희들 글이 뭐에 대해서 쓰는지 잘 모르겠거든. 좋아, 체크 한번 갑시다. 평판의 뭐에 대한, 그렇지, 어떤 구체화를 시킨다. 그래서 일의 관점에서 이게 뭐야? 기준이고 2와 3이 뭐야? 대상이야. 그래서 그 대상을 뭐 한다? 그치? 대비시켜서 뭐뭐 대 뭐뭐로 비교 분석한다. 일의 관점에서 2와 3을 비교 분석해.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이에 대한이야. 이에 대한이 뭐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야.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되지? 필기 다 했을 거야. 너네들 눈으로 읽다가 눈으로 떨어진다 그랬어. 뭐 한다? 볼펜 들고, 그치? 그 다음 뭐? 머리 생각하면서야. 이에 대한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무엇일 거니? 이 주제에 대한 구체화시킨 거에 대한 자신의 견해라는 거야. 그러면 한 맥으로 쭉 흐르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평판에 대한, 평판의 무엇에 대한 논의인가? 이것이 결국 뭐니? 쟁점이지. 그치? 쟁점에 대해서 2와 3을 대비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봐. 이게 전체의 흐름이지. 그러면 이게 한 맥으로 쭉 흘러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뭘 정확하게 찾는 게 가장 핵심이니? 뭘 정확하게 찾아야 마지막까지 한 맥으로 쭉 흐를까? 그렇지. 쟁점이지. 평판에 대한 뭐에 대한 논의인가?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이 평판에 대한 뭐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찾는 게 좋냐면 여기에 분명히 뭐가 들여질 수밖에 없니? 논술은 잘 돼서 낸다고? 문제가 있어서 낸다고? 문제가 있어서야.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찐트 문제의식이 뭐지? 그치? 이거를 선생님 갖고 왔지? 오케이. 선생님 이거 좋아하지? 선생님이랑 수업한 학생들은 여기 선생님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알 텐데 문제의식이 뭐지? 그걸 찾아야 돼. 그러려면 너희들이 실전에서
문제의식이 뭐지? 라는 것까지 간 거를 이제 체크해. 그러려면 실전에서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뭘 찾아야 되냐면 키워드를 찾아야 되더라. 너네들이 이런다. 문제의식이 뭔지 찾아야지. 거기까지는 이해해. 그 다음에 뭐를 찾는다? 글쓰기 위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배치해봐. 키워드가 뭐야? 그 키워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대비시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평판에 뭐에 대한 건지 쟁점을 찾을 건데 특히 문제의식 중심으로 키워드를 찾아.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통해서 그걸 뭘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대비시켜. 그리고 그거에 대해 논의해. 결국 그 논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평판의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거야.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 그 사람은 170이야. 160이야. 예를 들어서 뭐 70kg고 얘는 60kg야. 이게 뭐니? 키와 몸무게라고 하는 뭐야? 외모에 대해서 대응시켰다고. 그러면 이 쟁점은 뭐가 되냐면, 그치? 뭐에 대한 외모야. 누구에 대한 외모에 대해서 대비시켰어. 그러면 외모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야. 이해했니? 이런 것처럼 너희들이 실전에서 재심은 1에 대해서, 재심은 1이 기준이야. 그거에 대해서 2와 3을 비교 분석하라고 했을 땐 1의 쟁점, 문제의식, 키워드를 머릿속에 두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2와 3을 갖고 연결시킨 다음에 키워드로 연결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선생님이 얘기를 할까? 보이니? 이제 이게 뭐야? 삽인데 안 떨어지니? 좋아. 요 부분이 너희들이 삽질의 포인트야. 평판의 쟁점을 찾지 못하고 평판에 대한 키워드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니까 대비 틀리고 그 다음에 논의를 틀려. 그 다음에 두 번째 삽질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이걸 찾으려고 노력은 한다. 대비를 하려고는 해. 그래서 대비는 됐는데 뭐를 벗어나서? 이를 벗어나서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 너희들이 안 그럴 것 같지? 내 선생님이 첨삭을 하다 보면 2와 3은 정확하게 뭔가 대비된다? 근데 뭘 벗어났어? 이를 벗어나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미 그거는 뭐 이탈이야? 논제 이탈이고 쟁점, 논점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를 아무리 잘해도 그건 끝이라고. 이해했습니까? 이게 한 맥으로 흐릅니까? 쟁점을 찾는다. 키워드로 그 키워드를 통해서 대응시킨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한다. 한 맥으로 흐른다. 이게 지금 논제 분석입니다. 논제 분석 선생님 오랫동안 시간 걸린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만큼 그 이유가 뭐야? 그만큼 뭐가 중요하니까? 논제가 중요하니까야. 논제를 그냥 간과한다. 간과하면서 떨어지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뭐라 그러니? 스크린을 띄워. 머릿속에 이미지를 상상해.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원고지를 얘들아 딱 보고 하지 말고 그냥 고개를 딱 들고 논제를 생각하면서 원고지를 그려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선생님 지금 수업 어떻게 하는지 아니? 너희들이 지금 문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근 중심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 그냥 단순한 해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걸려 넘어질 부분 또는 알긴 알겠는데 왜 못 쓰는지에 대한 그걸 갖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야. 논제 읽었어. 그 다음 선생님처럼 하는 게 좋아. 뭐? 이미지를 딱 떼어 올리는 거야. 그 상태에서 900자 내외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야. 아까 했지? 1이 중요한 거야. 너희들 재심은 1을 그냥 쉽게 스피드하게 넘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기준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어떻게 논의할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1의 내용을 150자 정도로 쓴다.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걸 갖고 2와 3을 비교 분석하고 450자로 견해 제시한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원고지를 상상해서 난 여기까지는 이런 내용으로 채워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야.
그 다음에 요걸 하나 얘기를 지난주에 비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해준다면 얘들아 150자에서 비교 분석하는 그 기준을 제시할 때 적어도 키워드를 몇 개를 너희들이 찾으려고 노력하냐면 4-5개, 최소 4-5개야. 질문할까? 4-5개야. 왜? 왜 4-5개를 찾아야 될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네들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야, 장황하게 쓰지 마. 간단 명료하게 써. 한 문장 50자 초과하지 마. 막 이렇게 가르치지. 한 문장이 50자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2줄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문장으로 구성돼야 되니? 그치? 50자를 초과하지 마 라고 했으니까 이건 4문장이라고 얘들아. 4문장이면 키워드를 최소 몇 개를 내포해야 돼? 4개를. 한 문장에 하나의 키워드를 최소한 배치시키려면 4-5개의 키워드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150자. 오케이, 좋아. 내가 4-5개의 키워드를 찾아서 여기 배치할 거고 그 4-5개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 대응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너희들의 글은 굉장히 긴밀하게 구성될 수밖에 없어. 이해했습니까? 이거 하나 지난주에 비해서 하나 더 추가했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상상을 해. 바로 제시문 1을 갈까? 제시문 1에 너희들 별표 쳐놨지. 그리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 그치? 여기다가 뭘 갖고 읽는다? 목적의식을 갖고 읽는다라고 너희들이 써. 그러는 순간 너희들이 자꾸만 그러니까 다른 길로 빠지려고 할 때 안으로 기결돼. 어떤 목적의식? 쟁점이 뭐지? 문제의식이 뭐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지? 라고 하는 키워드 나는 적어도 4-5개는 찾을 거야. 이렇게. 물론 더 넘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제시문 1이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봅시다. 읽어내는 방법 선생님 거 잘 보고 쫓아야 돼. 평판은 이렇게. 주어는 주제어야. 내 말이 잘 들리지 않는 학생들은 아직 내공이 쌓이지 않은 거니까 안 들린다 그럼 넘어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다시 돌려서 다시 봐야 되는 거야. 평판은 개인, 집단 또는 조직에 대한 누구의 사회적 평가이다야. 평판의 정의, 평판의 개념이야. 그럼 어떻게 했니? 평판은 누구에 대한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야. 이 말 하는 순간 누구에 대한 대상이겠지. 누구에 대한 공중의 의견이나 사회적 평가야. 즉 이건 뭐야? 주체야. 공중이 누군가의 대상을 평가하는 거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까지 너무 벅차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주체가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공중이야.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평가를 내려. 오케이. 평판은 학문, 예술,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중요하게 작용해. 무슨 말이야?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부분. 대중문화, 학문, 예술, 대중문화, 비즈니스, 온라인. 즉 뭐야? 다양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중요하게 작용하고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은 뭐야? 미치는 범위가 넓다라는 거야. 그만큼 뭐야? 영향력이 크다는 거야. 다시 평판은 주체가 대상을 평가하는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야.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는 뭐가 전개되니? 노력이 전개돼. 그러한 노력은 개인과 사회에 걸쳐 광범위하게 관찰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노력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해했으면 버리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경쟁까지도 치열해져. 오케이. 첫째 문단 평판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래서 그 평판을 얻기 위해서 어때? 영향력이 크니까 노력을 해. 게다가 경쟁까지도 벌어지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이걸 갖고 제시문 2와 3을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 평판을 얻기 위한 노력을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평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실제가 된다. 이게 굉장히 평판의 그 중요한 이유지.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야? 없어질 수 있는 거야? 아니야. 평판은 존재하는 거야. 현대사회에서, 그치? 현실 속에서 존재해. 거기다가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겠지. 그 다음, 그로써 서로 구별되는 다양한 세력들이 경쟁하는 평판의 장이 형성되는데 그 장에서 평판이 거래되기까지 해. 예컨대부터, 그치? 동원한다. 여기까지. 뭐니? 사례지. 이해했으면 버리고 이해가 안 됐다. 다시 읽는 거야. 한마디로 이 예컨대는 앞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만큼 평판이 실제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거래된다는 사례겠지. 예컨대 소비자는 시장에서 재화 용역을 구매하지만 평판의 장에서 그것들에 대한 평판도 함께 구매한다. 예를 들어줄까? 전자제품을 사러 왔어. 그러면 우리는 LG를 살까? 예를 들어서 LG를 살까? 삼성을 살까? 요즘에는 뭐 좀 그 약세긴 하지만 뭐 대우를 살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제품을 사는 거니 결국 평판을 사는 거니 평판을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왜 하니? 사랑해요 LG 왜 얘기하니? 결국 LG나 삼성 대우는 자기 거를 사달라고 하는 노력, 그 장을 만드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에? 그 평판을 구매해. 그래서 소비자는 선택의 근거를 평판의 장에서 찾죠. 그래서 생산자는 선택할 수 있도록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지. 이런 것들이 있어. 블라블라. 그 앞에서 얘기한 것들. 평판은 실제고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노력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고 부연 설명이야. 이해했다.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케이. 여기입니까? 너희들이 여기다가 밑줄 치고 별표 쳤니? 그럼 굉장히 잘한 거지. 이게 뭐야? 문제의식이지. 뭐에 대한 논의지? 오케이. 여기다가 갖다 줘야 되는 거지. 평판이 그 대상의 실질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뭐가 나왔습니까? 한계이자 문제의식이지. 평판이 그거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라고 하는 그 생산자의 광고를 통해서 평판을 그치 인식했고 그래서 그것이 실제가 돼서 우리가 가서 샀어. 그래서 진짜 좋으면 좋은 제품이라면 좋지만 어때? 그것이 그치 실질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의식이야. 그와 관련한 사례로 예를 들어서 베스트셀러인데 좋을 수도 있었지만 그치 그렇게 좋은 소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판이 좋은 케이스도 있었고 또는 정말 좋은 소설인데 평판이 좋지 못해서 그치 판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사례들이야. 사례들은 이해했으면 버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 2개만 고른다라고 한다면 평판은 진짜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제야. 있어.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있다라는 거야. 사실이야. 근데 그것이 그 대상의 실제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까지. 그 다음 나오면 평판은 그 신뢰도의 만약에 얘들아 이 지금 화면이 지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희들 당연히 프린트물 갖고 가야 되는 거야. 보면서가 평판은 그 신뢰도의 면에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 부분이지. 신뢰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 즉 어떤 평판은 사실에 근거한 반면 어떤 평판은 의도적으로 부풀려지거나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만들기도 해 라고 하는 순간 이게 나오는 거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보이니? 사실의 근거 여부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면 뭐가 높은 거야? 신뢰도가 높아. 그치? 대신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뢰도가 어떻게 되니? 낮아.
지금 이게 지금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블라블라 이렇게 지금 배경이지. 어때? 예전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어때? 평판이 크게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뭐 확산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점점 더 이 신뢰도가 지금 더 중요하게 되고 있어라고 한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 부분을 쟁점을 혹시 뭘로 찾았니? 이렇게 다 읽은 다음에 뭐에 대해서 논의하라는 거야? 지금 이 재심은 1은 재심은 가? 1인가? 는 지금 재심은 1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먼저 고민을 해보고 거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찾아내는 것이 쟁점이지. 그러면 문제가 뭐였니? 문제가 뭐였어? 이거지. 그 대상을 실제로 그대로 반영하게 보기 어려워라고 하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아서 지금 신뢰도가 낮아. 이것이 지금 문제야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주고 있어. 왜? 평판은 실제고 파급력도 강하고 영향력도 크다는 거지. 그치? 그 부분을 너희들이 딱 찾아내는 순간 평판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 그치? 뭐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또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가볼까? 키워드 한번 찾아볼래? 키워드? 입 밖으로 끌어내봐. 그런 선생님이 약간 지적을 또 받았었긴 했는데 인강에서는 동영상에서는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들었는데 내가 너네를 못 믿는 거지 결국은.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들은 듣기만을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찾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찾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특히 뭐에서는? 논술에서는. 객관식 위주의 그 답에서는 뭔가 그래도 그 클릭해서 답이라도 뭔가 비슷하면 찍기라고 하는데 논술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영역이야. 객관식하고 완전 달라. 너희들이 진짜 찾지 못하면 그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질문을 하거든. 선생님이 듣지는 못하더라도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답변을 하면서 가야 돼. 얘들아 키워드가 뭔 거 같니? 그러면 진짜 키워드를 답변해. 그래야 언어는 의식을, 그치? 인식을 한 번 더 깨워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입 밖으로 끌어내십시오. 키워드가 뭐니? 그리고 너희들 키워드를 혹시 제시문 1에서 순서대로 제시하니?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재구성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중요성 순서대로 배열해. 만약에. 그러면 그게 답안지에 그대로 가고 그 키워드 순서대로 배열한 걸 대응시켜서 대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그래서 뭔다? 키워드도 뭐 하는 게 좋아? 재구성해서 중요성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한번 해봐. 입 밖으로 끌어내볼래? 키워드 제일 중요한 게 뭔 거 같니? 여기서 선생님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평판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평판이요 이러면 개소리 하지 마. 당연한 거니까. 평판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니까 평판의 안으로 들어갈까? 그렇지. 뭐 노력이요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노력이요. 뭐 사실, 뭐 조작, 실제, 실질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거야. 사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게 문제의식이었잖아. 그치? 뭐 실제 뭐 이렇게 먼저 써도 돼. 근데 자꾸 연습을 중요성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그것도 나중에 가서 너희들한테 스피드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개요짝이니까. 그 다음에 뭐지? 근데 사실 여부. 그래서 사실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뭐야? 그렇지. 근데 그것이 실제가 돼. 그래서 노력도 하게 하기도 하고 노력을 하지 않게 하기도 해.
그치? 그 다음 뭐야? 그것이 실질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 뭐 경쟁 이런 어휘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너희들이 먼저 키워드를 찾아내야 돼. 이걸 갖고 대비시켜야 하기 때문이야. 키워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를 찾는 순간 너희들이 뭐 할 힘이 있어? 대응시킬 힘을 너희들이 갖고 가는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전체 흐름이 보입니까? 오케이, 지워봅시다. 왜 지우느냐? 너희들이 눈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야. 눈으로만 보다가 뭘로 떨어진다? 눈으로 떨어진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재심은 1의 역할이 뭐라고? 그렇지, 쟁점을 찾는 거야. 키워드를 찾는 거야. 기준을 설정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재심은 2로 갑시다.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키워드가 뭐라고? 다시 사실 여부인가 이렇게 가는 거야. 재시험 2와 3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떨어진다 그랬지. 재시험은 2와 3을 읽을 때 이게 사실로 했나? 사실을 기본으로 했나? 사실을 기본으로 하지 않았나? 노력이 들어갔나? 실제를 구성했나? 영향력이 큰가? 실질인가? 노력, 경쟁인가? 이런 어휘만 갖고 읽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 해석의 가능성이 많거든. 특히 재심은 3은 뭐니? 문학작품이지. 문학작품은 기준 없이 읽으면 굉장히 기준 없이 삽질이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봅시다. 우리는 평판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기도 해. 평판을 얻기 위해서 얘들아 비용을 지불하기도 해. 왜? 평판은 뭐하니까? 중요하니까. 파급, 효과도 있고 영향력이 크니까. 예컨대 이해했으면 버리고 이해 못했으면 가져가는 거야. 그 비용 지불에 얘가 나오겠지. 그치? 뭐해? 소중한 시간을 사용해. 소중한 시간을 비용으로 지불하기도 하고 기름, 얼룩을 묻히는 비용을 지불하기도 해. 왜냐는 거야. 평판을 얻기 위해서인데, 그치? 왜? 평판을 얻으면 뭐가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야. 자, 그러나 그러한 작은 선행과 간대한 태도가 그러한 너희의 비용이, 여기서는 비용으로 갖고 온 거야. 비용이 평판을 보장해줘.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를 가져다 줘? 이익을. 이해했습니까? 그만큼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든 기름, 얼룩이든 그러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서라도 평판을 얻으려고 해. 왜?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너희들이 읽을 때 재심은 1을 가지고 읽으라 그랬지. 재심은 1을 가지고 읽으라 그랬지. 사실 여부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하진 못해. 그러나 뭐가 보이니? 노력을 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평판을 얻기 위한 만큼 평판은 실제이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즉, 재심은 1의 키워드를 갖고 가야 돼.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우리는 평판의 효과를 알기 때문에, 실제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답례를 기대하지 않고 남을 도와. 만약 거듭되는 입소문을 통해 당신이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때? 너한테는 많은 기회를 주게 되고 너네는 얻게 될 거야. 물론 좋지 않은 그 반대의 경우는 만약에 네가 봐. 다른 사람을 도운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왜 여기다 별 폈더니 너희들이 그냥 지나갔니? 만약에 지나갔다면 재심문의 1일 기준을 갖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라고. 이렇게 읽을 때 재심문 1을 갖고 읽어야 돼. 재심문 1에서 문제 제기가 뭐야?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나타난 죄. 근데 여기는 뭐야?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결국 재심문 2는 뭐는 기본으로 하는 거야? 사실을 기반으로 했을 때의 평판이야. 그래서 이러한 너가 착한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렇게 정말 사실이 알려지면 기회를 얻을 거고, 네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너는 호의를 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재심은 2는 사실을 기본으로 한 사례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더 들어갈 거야. 사실의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치? 또는 내가 그렇게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사실을 알려질 거라는 걸 예측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니? 선행을 하는 거야. 이제 보입니까? 사실을 기본으로 한 평판은 누군가의 노력을 행하게 하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뭐 선행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지.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읽어야 하는 거야. 한 사람이 선행이 복잡한 관계의 망 속에서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켜서 선행의 당사자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행을 해. 그러면 그 사실이 알려져. 그러면 어때? 그치? 나한테 즉각적인 답례가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선행이 그 사람들도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한 선행이 누구한테도 와? 나한테도 와. 그럼 나만 좋니? 너도 좋니? 우리 모두가 좋니? 우리 모두가 좋아. 즉 사실을 기반으로 한 평판은 누군가를 노력하게 선행을 하게 하지. 결국 그것은 나만 좋니? 너만 좋니? 우리가 좋니?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그치 뭔가를 주게 된다라는 거야. 이런 사고의 흐름이 보입니까? 이거 내가 만들어낸 흐름입니까? 재심은 1에서 힌트를 줬습니까? 1에서 힌트를 줬어.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그렇지. 간접상호주의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모티콘을 선생님 뭘로 칠 것 같아? 이거야. 아 그렇구나. 그치. 눈에 반짝이면서 간접상호주의구나 이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다시 한 번만,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가는 거야. 사실이 알려지면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의 기본으로 한 재심은 사례구나. 사례를 기본으로 한, 근간으로 한 평판이구나. 그것은 누군가의 선행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하게 하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간접상호주의로 연결되는구나.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만일 내가 이런 거 이거는 그냥 간접상호주의의 예야. 내가 널 긁어주면 너도 나를 긁어줄 거야. 끝. 자, 간접상호주의는 협력의 방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협력에 대한 우리의 협력에 대한 인간의 사고방식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그치? 평판 결국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가? 협력하게 만들고 그거에 대한 사고방식도 변화를 시킬 수 있을 만큼 그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협력은 응분의 대가나 이득을 목적으로 한 비용의 지불이야. 그렇잖아. 우리가 그치 기름 얼룩을 가져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야? 이득을 얻기 위함이야. 여기서 뭐 본성, 뭐 이타주의, 뭐 이기주의 이런 말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타적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문장은 나올 수 있지만 재심은 이래서 얘기하는 게 본성은 아니거든. 자칫 논점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런 게 아니야. 여기서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이득을 얻기 위한 거지. 평판에 대한 기대도 협력과 관련될 수 있어. 즉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지. 그치? 뭐, 기업에 어떤 누군가를 기부하는 문화, 그거는 사실은 이 논리대로 따진다면 그 회사의 이미지를 극대화, 좋게 하기 위함이야. 따라서 이런 협력의 각골 효과를 고려해서 우리는 평판을 구매하지. 그만큼 평판은 뭐야? 그 안에서의 이미지이고 그 이미지 안에 협력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뒤에는 뭐 그러한 사례 블라블라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뭐야? 이 말은 뭐야? 재심을 1에서 찾아봐. 평판은 실제야. 진짜 있는 거야. 평판은 실제고 영향력이 있어. 그치? 평판을 구매하기까지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야. 재심이 1에 나왔던 거지. 그치? 그런데 이거는 뭘 하게 해? 우리한테 노력을 하게 해. 왜? 우리의 좋지 않은 행동이 알려지면,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나한테 직격타고 내가 좋은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나한테도 좋아.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지. 한마디로 그럼 여기까지 얘기해 볼까? 재심은 2는 뭐니? 사실을 근거로 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평판의 긍정적 사례, 긍정적 효과. 그치? 그것이 어디에 오면 돼? 재심은 2의 그치 요약 파트. 요약하지 않아도 되지. 이거는 비교 분석할 때
제시문 2는 사실에 근거한 평판의 긍정적인 사례이다. 그럼 추론해볼까? 제시문 3은 당연히 뭐겠니? 사실에 기반으로 하지 않았을 때 오는 부정적 사례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 정도 우리 연습은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해. 오케이. 제시문 3, 스피드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왜? 문학이고, 이건 이를 기반으로 읽어야 되며, 이와 대응시키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이야. 단독을 읽었다. 단독으로 떨어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똥간의 본명은 동간이야. 성은 조이고 그럴싸한 자가 있을 리 없고 뭐 후손도 없어. 동간이라는 이름이 똥간으로 변한 데는 사연이 있어.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다만 잘 봐. 똥간이와 한 시대를 산 사람들이 그걸 똥간이를 놨다라는 거야. 그러면 평판에 누가 나왔습니까? 주체가 나왔습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동간입니다. 그치? 동간이야. 즉, 똥간이라는, 즉, 평판을 얻은 그 동간이는, 그치? 똥간이가 되는데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한 시대를 같이 산, 아까 그때 제시문 1에서 나왔지. 그치? 동시대에, 그 한 시대를 같이 한 사람들이 주체가 만들어 냈다라는 거야. 그러면 조금 어렵게 가볼까? 얘들아, 제시문 2에서는 주체가 나왔니? 대상이 나왔니? 노력을 해. 그치? 노력을 해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하지. 주체니? 대상이니? 평판의 대상이지. 평판의 대상의 노력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럼 여기는 뭐야? 평판을 만들어낸 주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걸 갖고 너희들이 지금 머리 아프다. 아, 나 모르겠다. 아, 버려. 나중엔 그렇게까지 가야 돼. 아, 제시문 2는 대상의 노력인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야? 사실의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야. 제시문 3은 뭐야? 주체들이 사실을 기본으로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까지 어렵게 너희들이 찾아냈을까? 아, 나중에 한 6월, 7월 정도 가서는 찾아내야 되는 거야. 모르겠으면 오케이. 어쨌든 간에 똥간이를 낳았어. 그렇지? 그래서 죽이는 과정 속에서 평범한 사람, 이게 사실인데 자신들과 다른 비범한 사실이 아니게 만들어냈어. 이런 뜻이지. 결국 이 부분에서 너희들도 다시 사실을 기본으로 하지 않은 평판의 사례야. 이렇게 너희들이 글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똥간은 뭐 이런데, 그치. 깡패로 우뚝 섰어. 그 다음, 이 뒷부분 읽어보자.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재밌거리가 된 것은 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을 기본으로 하지 않은 평판의 사례는 그냥 단순한 뭐야? 재밌거리라고. 그치? 조작되고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뉴스였고 스포츠였고 신화였을 뿐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게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니? 소문뿐 누가 사실을 확인해 보랴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결국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평판의 사례로 그것은 그냥 재밌거리로 전락했을 뿐이야. 이것을 만든 주체는 누구야? 동시대를 같이 산, 그치? 어떤 대중들이겠지.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시문 너희들이 이와 한번 비교해 볼래? 재밌거리로 전락했니? 대상의 노력을 이끌어내니? 대상의 노력을 이끌어냈지. 그치? 그 주체는, 그치? 만들어낸 게 아니야.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주체는 뭐 했어? 그냥 사실인지 사실에 대해서 파악했고 사실이면, 그치? 대상의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연결해 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문 1의 키워드를 갖고 2와 3을 읽으면서 대응시키면서 읽어내면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3이 너희들 조금 어려웠니? 3이 어려운 이유가 뭐니? 너희들이 제시문 2를 기본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들어갑시다. 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뭐 해야 되냐면 개요를 짜셔야 됩니다. 선생님 개요 어떻게 짜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를 그려놓고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장을 이어가면 되거든. 자, 봅시다. 150자, 300자, 450자로 쓰는데 관점을 제시할 거야. 비교 분석해서 견해갈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서 지난주에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거야. 진도가 뭐를 정확하게 짜라? 도입 문장을 정확하게 짰으면 좋겠어. 도입 문장이 뭐니? 그 문단의 첫 스타트지. 그 문단의 첫 스타트고 그 문단의 첫 스타트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얘들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중에 첨삭을 하냐면 첫째, 둘째, 세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이 연결된다. 오케이. 이렇게 첨삭을 해주거든. 왜? 왜 그럴까? 이거는 뭘 향해서 가? 두 갈씩의 첫 문장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핵심과 부연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는 없는 거거든. 그렇지? 이거는 그럼 다시 갈까? 이거는 뭐야? 이거지 결국은. 그치? 똑같은 거지? 부연 설명이 핵심을 향해서 가고 핵심을 썼다면 부연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도입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단의 첫 문장이야. 어떻게 스타트 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너희들의 뭐를 드러낼 수 있어? 이해력을 드러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갔으면 좋겠니? 제시문 1에서. 제시문 1의 관점에서 뭐야?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 평판은 그치. 영향력이 큰 실제이며 사실 여부에 따라 신뢰도의 편차를 보인다. 어때? 핵심 키워드 다 썼지? 평판, 영향력이 커, 실제고, 사실 여부이며 신뢰도야. 라고 하는 게 첫 문장의 핵심이 다 나왔고 그 뒷문장은 블라블라, 영향력, 실제, 사실 여부, 신뢰도에서 블라블라 설명해주면 된다고. 결국 첫 문장을 정확하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는 뭐야? 담보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희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야? 글자 수 채우기가 어려워요. 선생님, 첫 문장의 핵심을 다 쓰면 그 뒤에 뭐라고 써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향력에 대해서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 없어질 수 없는 실제라는 거,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뢰도가 편차가 발생한다는 거 순서대로 써주면 돼. 아니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 사실 여부에 대해서 블라블라 써주면 되는 거라고. 이 상태에서 제시문 2와 3, 제시문 2와 3의 공통점이 뭐니? 뭐야?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다라는 공통점이 있지. 이렇게 먼저 쓰는 거야. 하지만 제시문 2는 뭐에 대한 사례야? 사실을 기본으로 한 그치 사례야. 제시문 3 뭐야? 사실에 기본하지 않은 사례야. 그래서 이것은 뭐야?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갖고 왔고 이거는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왔어. 이렇게 블라블라 쓰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부연 설명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견해는 뭐야? 당연히 문제는 뭐에서 발생하니?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그럼 여기다가 문제 제기를 해주는 거야. 문제 제기를 해주는 거야.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뭐다?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보입니까? 첫 문장, 첫 문단의 첫 문장, 두 번째 문단의 첫 문장, 요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이 서로 어떻게 돼? 연결돼야 돼. 이것이 관통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생님이 그동안 얘들아 문단간 관통해야 돼. 평판도 이어져야 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관통해야 돼 라고 생각은 했지. 그러면 이번에 뭘 보여주냐면 관통을 어떻게 하는지 그 문단 간의 그치 핵심을 관통하는데 첫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의 스타트들이 어떻게 돼? 다 연결돼 있지. 그것이 뭐야? 관통하는 케이스라고. 그래서 너네들이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하는 거지. 삽이 있지.
이 삽질은 뭐냐면 다 연결되지 않았을 때, 다른 말을 했을 때 삽을 그려놓을 수가 있는 거겠지. 이렇게 개요짜기가 가야 돼, 얘들아. 특히 도입문장의 중요성을 다시 얘기했어. 도입문장이 왜 중요하다? 도입문장, 도입문장이 왜 중요하다? 그렇지. 그 첫 문장에 대해서 뒤에서 부연 설명할 거고, 첫 문장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데 첫 문장 간의 연결이 전체의 맥으로 흐르기 때문이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걸 다시 가는데 이걸 보여줄 거야. 일의 기준을 왜 설정하는 게 중요한지야. 일의 기준을 설정해서 2를 보고 2를 설정해서 3을 보고 이렇게 와야 하기 때문이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1을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2부 타임에서는 실전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읽어내는 것까지는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쓰기 연습, 쓰기의 실전이 약한 학생들은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옵시다.